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산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조상환입니다. 이번 예산군수 선거에는 원도심 기능 회복 문제라든가 농업 관광 대책, 그리고 인구 감소와 교육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 선거에는 모두 2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초청 후보자로 선정된 2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본 토론회는 예산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졌고요. 발언 내용은 TJB와는 무관합니다. 자, 그럼 후보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된 순서대로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종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예산군수 후보 황선봉입니다. 예. 자, 먼저 후보자들에게 기조연설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 발언 시간의 제한을 위해서 발언 시간 종료 30초 전에 남은 시간을 자막으로 고지해드리고 또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되면 타임종과 함께 이렇게 종이 울리겠습니다. 마이크 전원이 차단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서 개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산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그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종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군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종 예산군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예산군은 옛날에 영광이 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는 줄어들고 기업은 떠나고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리를 끊고 우리 군민께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저 고남종이가 민선 6기 무소속 후보로 민선 7기 집권당 후보로 예산 군민께 봉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 고남종이를 선택해 주신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스피드한 행정을 통한 새로운 행정 경험을 보실 것입니다. 이제 70년대 행정으로는 새롭게 변하는 이 시대의 개혁적 행정, 변화되는 행정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번 믿고 기회를 주신다면 집권당 후보로서 낙후된 예산 경제를 살리고 예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그러한 후보가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집권당이 왜 유리합니까? 또 집권당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군수 일 열심히 하라고 집권당을 선택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 기조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예산군수 후보 기호 2번 황선봉입니다. 4년 전 국민들께서 저를 예산군수로 선택해 주셔서 군정을 펼치면서 하루하루를 같은 마음으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금액인 국도비 7,708억 원을 확보했으며 그 결과 우리 충청남도 군부에서는 본예산 일반 회계 규모가 연 4년 동안 1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이 폐쇄된 지 10년 만에 영화관을 다시 짓고 또 구 충남방 지역이 폐쇄된 지 17년 만에 자동차 시트 공장을 유치해서 현재 가동 중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군 청사, 보건소 이전 신축, 윤봉길 체육관 건립, 노인 복지회관에 필요한 사업비 1,109억 원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군이 갖고 있던 채무 203억 원을 4년 동안 11번에 걸쳐서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지난 4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4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그러한 사업의 연속성과 군민과 함께 다져놓은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표를 의식한 허황된 공약보다는 실천 가능한 17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미래를 향해 다시 뛸 수 있도록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 황선봉이를 예산군수로 꼭 선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드리는 질문은 예산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한 질문들입니다. 토론회는 공통질문, 그리고 공약 발표 후에 개별 보충 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렇게 진행됩니다. 답변과 토론 순서는 추첨에 따라서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자,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계산이 되고요. 발언 시간 종료 30초 전에 남은 시간을 자막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되면 타임존과 함께 마이크 전원이 차단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예산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후보자들에게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이 원도심 공동화 해결과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군의 원도심 공동화 해결과 또 상설시장 활성화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고 또 올해는 원도심의 군청사를 이전해서 개청식을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이 내포 신도시 발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원도심 공동화 해결과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부터 해 주십시오. 예. 원도심은 원도심답게, 그리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답게 정비하여야 추억이 있고 또 이야기거리가 있도록 정비하여야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식 백화점을 생각하고 정비하면 절대 경쟁력이 없고 기존 주변 상가에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는 전문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예산 전통시장에 그동안 63억 원을 투자해서 다목적 주차장을 정비하고 요리 연구가이신 백종원 국밥거리를 조성하고 폐쇄된 지 10년 만에 또 영화관도 건립을 해서 10만 명이 찾는, 정말로 이제 명성을 되찾는 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30억 원의 윤봉길 체육관을 준공해서 지난 1년간 40여 회의 전국 도단위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1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청사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100억 원이 지원되는 도시 유대열 사업을 응모해서 원도심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삽교 전통시장은 곱창거리로 조성을 하고 덕산 전통시장은 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해 가면서 우리 전통시장을 착실히 개발하겠습니다. 전통 원도심 다 중요합니다. 인구가 제일 경쟁력입니다. 인구가 없이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한들 사람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4년간 예산군에서 무려 4,074명이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4,074명이면은 대흥면 2개의 행정단위가 4년 동안 없어진 겁니다. 우리 그런 인구의 문제에 우리 민선 6기가 너무 안일하게 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서 생산되는 것, 전통시장과 우리 전통 거리에서 생산되는 걸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군민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지방선거를 나오는 모든 후보들이 예산군 전통시장, 예산군에서 모든 것을 매입을 해줬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민선 7기 예산군수 후보인 황선봉 후보님께서는 공보보를 서울서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곳 토론장에 오는데 여러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투자와 학교 지원 그리고 평생교육 증진 방안에 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학령 아동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서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가 발생하는 등 예산 지역 교육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 지역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 투자라든가 학교 지원 등이 필요한 실정이죠. 후보자들께서는 교육 투자 및 학교 지원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 등에 대해서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종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육에 대한 고경은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권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대략 수도권과 충청권에 50% 정도가 갑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타지로 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농촌에서 제일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목돈입니다. 기숙사에 1학년은 들어가도 2, 4학년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학사를 수도권에 하나, 다전권에 하나 저어서 우리 예산권의 인구의 40, 50대 중시적인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하고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학생들 67개가 있습니다. 458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성면, 모든 황사,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집진 시설을 해서 공기청정기가 아닌 집진 시설을 하는데 약 13억이면 됩니다. 이런 교육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줘서 충남 예산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예산이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105%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기억에 이어서 고독 지역에도 28억을 투자해서 청소년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축제도 하고 또 동아리를 지금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사랑 장학금 100억 원을 조성하고 중고등 학생 835명에도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기숙사비도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남 대전 학사와 그리고 서울에서 건립 중인 서울 학사 7실도 저희들이 예약을 해서 이미 9억 원을 납부해서 아마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이런 것도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학교 급식센터를 건립해서 좋은 식자재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학생까지만 보급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교복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관과 또 이런 수영장 등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도 우리 군에 유치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센터 설립해서 누구나 교육받는 그런 걸 만들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 특산물 대책 그리고 농업인 소득 증대 방안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예산은 그 예로부터 사과가 유명하죠. 쪽파도 제2의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 기후변화 등 이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그래서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 브랜드 가치 유지 그리고 신브랜드 발굴과 또 체계적인 유통 방법으로 이 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방안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인데요. 우선 예산의 특산물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특산물 외에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소득 증대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면 하는 질문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농업 관련 예산이 915억 원으로서 우리 군 전체 예산 규모 중 복지 예산 다음으로 많은 것이 농업 예산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1년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해서 현금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도 매월 현금을 이용할 수 있는 월급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중소농,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시설 채소, 화훼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를 정착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상제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가동 중인 농산물 가공센터를 활성을 해서 농가가 생산한 만큼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산품인 사과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먹는 사과에 이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예산 황토 사과가 유일하게 납품돼서 예산 사과가 세계 국가대표가 먹는 사과가 되었습니다. 사과 수출용 과수 저장고를 신축하고 그리고 사과 예산 쪽파 등의 적극 지원 기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군은 농업군이죠. 농업 중에서 쌀농사가 한 60% 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무안천과 삭교천에 약 2,400만 평을 경지정리한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져서 우리 지역에서 쌀을 생산하는데 우리 옛쌀 브랜드로는 시장에 나가면 18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임기대에 최소한 경기미 수준인 23만 원, 더 나가서 2,000쌀 임금리표를 붙이면 25만 원을 받는데 이 경기미를 예산쌀이 경기비로 둔갑해서 지금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에서 마케팅 전략을 잘 펴서 정말 이곳에서 농사진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담보당 한 520kg 생산하면 약 6가마가 좀 넘습니다. 그럼 담보당 150만 원의 소득이 되면은 우리 농민들 농사짓는 쌀농민들 아마 신바람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맛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특화 시스템을 가겠다는 거하고 예산의 쪽파가 유명합니다. 전국 최대 아마 쪽파 축제를 통해서 예산 쪽파를 아주 전국 최대 쪽파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 공통 질문 후에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개별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추후 개별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자, 그럼 먼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관내에 천혜에 많은 관광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관광소득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최근에 이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을 비롯한 여러 교통 관련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예산은 아주 명실상부한 서부 내륙권의 교통 중심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관광에 있어서는 머무는 관광보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 수입 증대가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숙식과 관광을 겸하도록 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후보자들께서는 예산군 관광 수입 증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바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종 후보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예산군 빈 여러분, 과거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관광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600년 전통의 덕산 온천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관광에 대한 비전을, 덕산 온천이 문 닫은 관광 비전이라는 것은 군민들이 바라볼 때, 주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관광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600년 된 예산 원탕을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덕산 온천에는 예산군 소유의 땅이 여러 수천 평이 있습니다. 그곳에 민간 합작으로 유스호텔을 만들어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 돌아보는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자고 먹고 하는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덕산 온천을 이용해서 치료와 회복을 하는 문화체험 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예당호 둘레길에는 국제 마라톤 코스와 자전거 길을 포함한 이러한 정말 걷고 싶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로를 만들어서 예산 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군 산업형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와보면은 천혜의 관광지가 있어서 좋은데 대표적인 메리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당후에 동양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 402m를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 준공과 함께 예당호와 덕산 온천을 축으로 하는 그러한 전국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당호에 체험 관광지 362억 원을 투자를 해서 분수대와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나겠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와 대의좋은 형제촌, 그리고 슬로시티, 봉산 휴양림, 황새공원 이런 거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축도 만들어겠습니다. 그리고 추사 지역 샹이마을에 223억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를 메리트로 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먹고 또 자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군을 하나하나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출렁다리 동양에서 가장 다리입니다. 이것이 준공되는 날 아마도 우리 관광지 활성화될 겁니다. 예, 자, 두 분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어서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한 개별 질문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종 후보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에게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덕산 온천 원탕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예산 관광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덕산 온천 문을 닫았는데 저번에 토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운행되는 예산교통이 문을 닫았어요. 덕산 온천에 현재 상업을 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입니다. 그런데 네, 질문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덕산 온천 원탕 문 닫았습니다. 4인간의 채무로 인해서 닫았습니다. 이 4인간 채무 문을 닫았으니까 문을 열 수 있도록 예산군이 빚을 얻어서 그 빚을 갚고 그 원탕을
다시 개업을 할까요? 그리고 원탕을 문을 닫고 예산교통이 왜 문을 닫습니까? 예산교통 문을 닫으면 우리 군 전체가 교통이 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수호텔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유수호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12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업이 사양이 되고 채산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 국가에서도 과거에는 유수호텔에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채산성이 없고 사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원해주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가 지원도 않고 채산성도 없고 이런 불확실한 유수호텔을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와서 하려는지 일반 기업하는 분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유수호텔 좋지만은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종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수호텔 이거를 과연 유치를 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한 재원 대책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야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유수호텔 채산성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가 지금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했던 일을 하려면은 목표가 보이지만은 안 하려면 핑계만 보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유수호텔이라는 명칭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뭐 다른 쪽으로 바꿔도 되겠죠. 하다 스파 같은 덕산 온천에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요점은 이런 겁니다. 쾌적하고 학생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있어야 머물고 사는 관광지가 됩니다. 그런데 덕산관광 개발한다고 수십 년 했어도 그런 것 하나 안 만들어 놓지 않고 여지껏 있는 것이 예산군의 행정입니다. 아까 예산교통을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교통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운행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이게 정말 예산군에서 이 행정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인근 홍성군에서는 운행하는데 막상 우리 지역에 있는 온천을 활용하려고 해도 그 지역을 가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예산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이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기업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제가 통화를 했어요. 오너하고 예산군의 정내미가 떨어져서 투자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세제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상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어서 공통질문 후에 개별 질문하는 시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공통질문은 인구 감소 방지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예산군도 인구 감소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충남연구원의 시군별 인구 변화에 따르면은 예산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30년 전 인구의 반토막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내포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의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내포 예산군 권역을 보면 주거보다 공익시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의 목소리도 병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예산군으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나름의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 지역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인구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복이 안 되고 앞으로 5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든다는 그런 발표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 인구 그동안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현재 5월까지
조금씩 매월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기농, 기촌을 무엇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백종원 국밥거리, 조성우리한 전통시장답게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 청사에 행복주택을 건립을 하고 또 100억 원이 지원되는 구 도심권 뉴딜 사업도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청년 창업 또 어른까지 함께하는 실버 지주 100세 그런 공모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복합치유센터 이것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농기촌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걸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인구를 늘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민선 6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군이 안타깝게도 4,074명이 인구 감소를 해서 우리 예산군 대응면에 2개가 넘는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또 기업도 빠져나갔습니다. 무려 예산군 경제의 5분의 1을 민선 6기에 2,40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500명 정도의 기업이 떠났습니다. 있는 기업을 잘못 관리한 겁니다. 옛말에 집토끼를 잘 관찰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대해야 그 기업이 진정으로 이 지역의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인구 줄어드는 것이 전체적인 지역의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 청양군에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증액이 5년간 됐습니다. 우리가 청양군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환경이 나쁩니까? 조건이 나쁩니까? 교통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째도 둘째도 인구를 경쟁력이라는 그런 화두로 우리 공직사회가 함께 고민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답변 후 개별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질문은 역시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정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그래요. 인구 문제 참 힘들죠. 기업이 나갔다고 했는데 민선 6기 4년 동안 115개의 우리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18만 명이 8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7,8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이죠. 당연히 늘어야죠. 지금 내포 지역에 우리가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연적으로 느는 거고요. 지금 인구가 느는 것을 그냥 전체적인 추세라고 보는 이 시각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양군 내 5년 순 인구 증가는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보다 청양보다 교통이 나쁩니까? 환경이 나쁩니까? 거기에 1억씩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대하고 기업이 좋으면 그 기업 가족들도 우리 고향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자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빛으로 셀 500명 가까이 되는 기업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5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너무 그것을 기업 논리로만 바라보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행정이 적극 나서서 그분들이 불났지 않습니까? 불나서 새로운 공장을 찾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 행정에 그래서 행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컨트롤 해줘갖고 우리 지역에 있게 했다면은 벌써 거기서도 인구 감소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중 후보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 후보님께서도 열심히 하셨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이제 지역적인 문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1억 투자를 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1억씩 줘갖고 인구 늘린다고 이렇게 파격적인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데 이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네. 좀 답변을 정확히 들으시고 좀 질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생자 1인당 1억 원을 달하는 예산을 투자해도 그것이 출산율이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모 기업 예산군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떠난 거 맞습니다. 그 당시 화재 났을 때 과연 고 후보께서 그 현장에 새벽이 왔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그 숙련공을 쓰기 위해서 부단히 땅을 매입해서 우리 지역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공장은 우리 옆에는 못 두겠다고 해서 땅을 매매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땅 매입 안 되는 것까지 행정에서 매입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 군위주가 그런 땅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면은 그 지역, 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 발전할 수 없고 그 지역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함께 노력을 해서 같이 하는 그런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듣고 그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후보자당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고남종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의 제일 큰 공약은 예산 구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떠납니다. 아주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7기 제가 군수가 된다면은 행정은 부군수한테 맡기고 발로 뛰는 경제군수를 하겠습니다. 집권당 후보로서 도와 중앙정부를 찾아가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예산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1공약인 예산의 벚꽃로에 있는 그 간양리 이쪽에 83만 평의 산단을 만들어서 2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만 3천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그러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 고남족의 큰 공약입니다. 이 공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권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충남개발공사가 함께 참여해 준다는 내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과 군이 함께 SPC 방식으로 갈 때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예산군에 2만 3천 개의 일자리, 2만 명의 이상의 인구 효과가 있을 때 예산군은 분명히 변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공약 발표 잘 들었고요. 이에 대해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 공약 발표에 대한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7일 날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하시고 공약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사랑 장학금을 200억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원 확보할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나요? 지금 저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아닌데. 답변만 하시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뭐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황선봉 후보께서 민선 6기에 100억 넘는 예산사랑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이 장학금을 만드는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에 투입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요. 제가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취업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를 좀 주자. 그 취업할 때 공주대학생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장 취업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자 하는 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기자회견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법적인 상위법에 저촉되면 못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 상위법이 우선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산업대학교 학생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자는 그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우리 고 후보님께서 정무직 부군수를 채용하는 공약을 하셨는데 관련법이 뒷받침한 데서 현재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 지방 출신 30% 채용 문제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관련 규정이 뒷받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부금품은 이제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자발적이 한다 하더라도 심사를 받고 또 청탁금지권에서 기부행위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더불어민주당 고남중 후보 1분 30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문제 중요하죠. 어떤 지역은 벌써 청양 같은 데는 200억이 넘었습니다. 우리 규모로 볼 때 청양은 우리하고 경제 규모가 안 되죠.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장학금을 통해서 참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게 서로 좋은 마음으로 십시일반하는 이런 풍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직 부군수를 두겠다. 물론 제가 민선 6기 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저는 법이 허락하는 한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는 한 정무직이라는 것은 저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그 대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이 안 되면 그거 정무직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부군수 자리라는 그 막중한 자리에 행정을 다 맡겨도 행정 다 할 수 있습니다. 군수가 뭐 말단 직원들 하는 것까지 다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는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큰일이다. 그래서 저는 경제에 올인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의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6월 13일 지방선거 출마하면서 10대 약속 117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4개의 산업단지 128만 평과 6차 산업 농공단지 2만 평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 준공과 함께 예당호와 덕산온천을 축으로 하는 관광지 개발에 1,5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과 또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당 운영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상반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모두 보급했습니다. 하반기는 우리 379개 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 상수도 사업에 1,411억 원, 예산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043억 원 투자하고 도시가스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금도 100억 정도 조성을 해서 군 청사 행복주택 건립과 함께 도시 유대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병상의 소방복합유치센터 유치와 서산과 예산을 경유해서 울진으로 지어가는 중부권 동서철도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선 복선 전철 삽교 역사 장래역을 신설역으로 반드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예. 자, 공약 발표 잘 들었고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정 후보께서 이제 공약 발표에 대한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자, 홍문표 지역 국회의원 집권당 예결위원장 있을 때 서해선 삭교 역사 예선 이론도 안 쓰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못했습니다. 그때도 홍문표 국회의원이고 황선봉 6기 군수였습니다. 이번 민주당에서 어기고 의원이 국회에서 5억을 예산을 세워서 예비 타당성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공기청정기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고 후보께서 저한테 뭐를 질문했는데 제가 질문 내용을 모르겠네요. 우리 지역 사업 누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 자식이 있습니다. 외지에 있던 자식이 부모님께 1년에 몇 번 오셔서 용돈 내드리고 고생했다고 하고 가십니다. 그러나 1년 365일 조나 굳이나 그 부모님을 모시는 그 아들과 그 며느리의 심정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웃 사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집안 일이 있으면은 나가 있는 가족보다는 이웃에 있는 친척이 먼저 다 해결을 해주고 나가 있는 가족은 다 수습된 뒤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얘기 한마디 이걸 가지고 거기서 다 했냐?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360일 부모님 모시는 아들, 며느리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고남정 후보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30초입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황선봉 후보도 민선 6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 예산을 못 세우고 삭교 역사를 이제 와서 뒤늦게 얘기하시냐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기청정기 가지고는 유해물질 다 할 수 없습니다. 공기청정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후보님? 200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사 같은 거는 해결돼도 다른 부분은 해결 못한다 그런 말씀. 네. 자, 이제 1분 30초 있습니다. 황선봉 후보 답변하셔 주십시오. 공기청정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적어도 네? 우리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보급을 해는 그 질문은 자체부터 30초, 답변은 소중하다고 1분 저는 30초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답변 예? 계속 30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 잠깐만요. 저 황선봉 후보님 답변 시간 중에 참고하겠습니다. 고남정 후보님께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똑같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황선봉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지방 우리 군수 후보자가 어떤 자질이 있는지 비전과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런 비전과 미래를 보는 이 토론장에
왜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지역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하고 노력합니다. 과연 고 후보께서 이러한 사교 역사 신설 문제로 누구를 만났는지 저는 군수하면서 실무자부터 과장, 국장, 차관, 장관님까지 뵙고서 우리 사교 역사, 장래역을 신설력으로 만들달라고 간곡히 애원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과연 고 의원 만났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산군수선거 후보자들이 각기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토론은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형식입니다. 자, 질문과 답변 기회는 2번씩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 답변 시간 반드시 지켜주시고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고남정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 후보님께서는 도의원 출마 시에는 보수 정권의 공천으로 당선되었고 4년 전 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보수 쪽 후보를 지지하였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진정한 고 후보님의 그 정치적 견해 및 이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황선봉 후보는 그런 얘기할 입장에 있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선봉 후보께서 지난 민선 5기 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저한테도 찾아오셨었죠. 이해창 총재님한테 가서. 그때 당시 한밥을 먹었습니다.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럼 깨끗이 승복해야죠. 예산군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회 무슨 통을 들고 간다고 했어요? 이런 행동을 했던 분이 저는 신의와 의를 가지고 한 길을 갔습니다. 이해창 총재님으로 해서. 그렇지만 그분 지금 정치를 안 해요. 매년 가서 세배합니다. 이제 고 의원이 당선이 돼야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일선에서 끝났으니까 정치를 떠났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저 소신 있게 합니다. 저번 선거에서 홍문표 후보 안 도왔습니다. 왜? 저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양희건 후보 저 친구입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왔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30초입니다. 결과 불복했습니다. 불복한 이유는 법에서 그 경선이 잘못됐다고 경선 무효를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의원 처음 드셨을 때 그 당시 누구한테 공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2014년 4월 2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모 국회의원의 친구를 뽑는 예산군수 선거가 아니라 홍성군수 선거라고 했습니다. 예산군의 미래는 정당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엔 정당을 선택했습니까? 예. 자, 더불어민주당의 고남정 후보 1분 30초 답변 시간입니다. 자, 저는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황선봉 후보가 민선 6기 하면서 축산 보조금을 한 업체한테 수십억씩 주고 16번씩 줬다고 이렇게 군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의 혈세요, 주민의 혈세인 이런 낙주한 세금을 오직 특정인한테 줄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예산을 지원해줬다라고 뻔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제
이것을 보면서 예산군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수년간 시정되지 않는 이런 보조금,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행정에서 그동안 뭐 했습니까? 한 업체한테 인력도 아니고 수십억을 줬고, 그것도 법인, 개인, 부인, 남편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모릅니까? 이게 형평성이 있는 행정입니까? 이런 행정으로 군민 화합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것은 탁상 행정이고 이런 70년대 행정 사고방식으로는 예산이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 반드시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꿔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종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자, 고남종 후보 개별 질문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선거 때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얘기합니다. 빚 갚았다. 잘한 일이죠. 빚 갚아야죠. 그러나 예산군 후보 황선봉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빚은 채무는 갚았을지 모르지만 부채는 얼마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옛날에 농사 질 때 장례빚을 져서 농사를 져도 그 종잣돈은 남겼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좋습니다. 예, 자, 시간 다 됐습니다. 황선봉 후보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채무, 부채 맞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을 볼 때 앞으로 대학교 갈 때 가리킬 그 돈까지를 얼마 들어갈 건지 이것까지 따져서 하는 것이 부채입니다. 지가 부채 갚았다고 안 했습니다. 채무입니다. 우리 빚 얻은 거. 왜 채무를 갚아야 합니까? 우리 고남종 후보 어느 장소에 가서 왜 채무를 갚았느냐고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군 1년 5,508억 중에 우리 자체 수입이 597억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보통 교부세 받는 것이 41%, 약 2천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채무가 있음으로써 이 보통 교부세에 페널티를 받습니다. 또 채무가 없음으로써 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부세 산정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과연 203억 원을 어디에다 투자해서 얼마나 벌지는 모르지만은 2천억 1%만 페널티 받아도 20억입니다. 우리 고 의원님 경제 군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경제적인 논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우리 군민을 위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고남종 후보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현대 정주영 회장이 영국 가서 차관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노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큰 배를 맹글 수 있나? 차관 안 줬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동전을 내놓고 자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500년 전에 이 거북선이라는 배를 맹그는 민족이다. 감탄해서 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현대가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황선봉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재정 12.4%라고 합니다. 자립도. 우리 고 후보님께서 자립도가 약해서 군수가 6기 군정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군 자체 수입 597억입니다. 자립도 올려가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세를, 우리 군세를 지금보다 배가 올리면 24%가 되고 3배로 올리면 36%가 자립도가 됩니다. 또 하나, 국도비 확보 안 하면 자립도가 올라갑니다. 국도비가 많을수록 우리 597억이라는 우리 군세는 한정이 돼 있고 국비, 도비를 많이 딸수록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적어도 우리 산군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라. 아까 우리 고 의원님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지급 군수가 하나하나 챙깁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해야 돼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사회자 공통 질문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질문은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수준의 향상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이 100세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농촌 지역은 이농 현상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복지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부분도 예외는 아니죠. 예산 지역은 이 대형 전문 병원이 없어서 동네 의원에서 치료가 어렵게 되면 천안이나 서울 등 이 대도시로 가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료복지의 사각지대가 되고 또 사회복지 시설의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한 거주의 기피 이유가 되고 이것이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들께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공공의료 수준의 향상과 민간 의료시설 유치를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고남종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예, 이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앞서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축산보조금이 수십억 나갔는데 군수가 몰랐다. 이거는 답변이 안 되고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국민들로부터 아마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겁니다. 저는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은 지금 내포 쪽에 화상종합병원 관련된 소방방재청에 병원 유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집권당 후보로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우선 그 종합병원의 성격을 띤 화성병원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원격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료계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119가 응급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역시 1분입니다. 좀 답변이 잘 안 맞네요. 행정은 모두 부군순태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남정 후보는 행정을 부군순태에 맡기고 황선봉이는 다 합니까? 안 맞잖아요.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됩니다. 제가 군수 취임하면서 우리 군 치매센터를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치매센터를 하도록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300병 병상 규모 소방복급치료센터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116억 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이 보건소가 이용해서 우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지정을 해서 우리 방문 진료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 등을 유지해서 건강한 국민들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시간 두 분의 후보께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발언 순서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군수 후보자답지 않은 그런 토론회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황선봉 누가 뭐라 해도 지난 4년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는 약속하면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4년을 지켜봤을 겁니다. 삶의 현장 꼭 황선봉이가 같이 했습니다. 행정은 행정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행정은 능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온 후보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상대 후보를 헐뜯는 그런 선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런 토론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지난 4년간 군정 성과 국민들로부터 6.13 지방선거에서 평가받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남정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황선봉 후보는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거티브라고 하고 비방한다고 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잘못된 것을. 아니, 한 업자한테 40억이 나갔는데 군수가 부르는 40억이 부군수 쪽에서 다 해결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하시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군의 이것 아니고도 너무나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70년대 행정으로는 이제 예산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헐뜯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집권당 후보 저 고남정이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이제 국가 예산, 국민 예산으로 편가르고 인사권으로 공무원들을 편가르는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고남정이가 열심히 뛰어서 예산 군민께 행복과 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예산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산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내드렸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또 앞으로 4년간 지방정치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그 과정이죠. 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보신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꼼꼼히 참고하셔서 예산군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6월 13일 선거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산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